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훈 원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오랜만에 나타난 것 같은데 주제를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들이나 방학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공부할 때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가져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뭐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소에도 아마 분명히 궁금할 거예요. 자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 자기 아이가 만족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네. 밖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학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학생이라서 어머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또 가정에서는 다 불만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밖에서 봤을 때 정말 모범생인데 저거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숙제는 뭐 언제나 100%고 이런 친구라 하더라도 언제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내 아이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친구의 절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데 또 어머님 생각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또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부여받는 숙제라던가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들리고, 뭐 밖에서는 하는데 집에서는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이런 학생들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좀 좋을까?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저는 사실 아이랑 계속 계획표를 짜서 웬만하면 그대로 지키려고 서로가 노력을 했는데 네. 이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부터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제발 숙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갔으면 이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애가 숙제를 많이 해가면 한 70% 정도 같아요. 70%에서 80% 그걸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얘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숙제만, 근데 예전에는 이제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하루에 못해도 한 2시간 이상은 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널널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주중에 수학학원 오는 거 말고 진짜 없어요. 네. 나머지 뭐 국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주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중에 충분히 아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보는 걸 보면 이제 학원에서는 너무 세부 상담 같지만 네. 학원에서는 이제 주중에 좀 많이 네.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학원 숙제도 하고 뭐 자습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인 발전 상황에 따라서 시간 배분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뭐 기본을 배우는 친구들은 일단은 공부를 안 하다가, 전제는 안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앉아있는 시간 자체 확보를 못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널널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인데, 뭐 거의 학원은 뭐 수학 하나 다니는 친구인데 그럼 주중에 다른 거 근데 안 다녀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또 학원 스케줄을 빡빡하게 보충을 부르려고 하더라도 부를 수 없는 친구도, 그 친구들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는 양이나 이런 걸 보면 널널한 친구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스케줄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이미 계획된 시간에 무엇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자기 전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 시간적이 이제 공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공부를 하던 안 하던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은 학원에서 수업하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질적으로
정말로 이제 순공 시간이란 건 학원이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시간을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무엇인가가 담겨져야지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자기 자세 스스로 체화시키는 시간을 진짜 순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는 이제 더 욕심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최소한 수학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해야지. 제가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죠? 3시간 안 나와요. 네, 3시간이라는 건 정말 큰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학교를 마치고 만약에 방학이라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외에는 학교 생활을 하고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한 3시간 정도의 분량은 어쨌든 간에 공부 시간을 잡아둬야지. 뭐 온전히 수학만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순공 시간, 학원에서 하는 순공 시간이 3시간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게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첫째는 이제 공부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기본을 배우는 친구들은 양이 중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기본을 배웠을 때는 양적인 어떤 학습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는 뭐 문제량을 좀 많이 푼다거나 정해진 양의 문항수들이 좀 많아져야지 맞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어느 정도 질적인 향상을 거쳐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산수 계산만이 확실하게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그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많은 양이 아니라 문항수를 좀 줄이고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었을 때 양으로 많이 밀어붙이던 친구들은 약간 그 성취감을 못 느껴요. 내가 그동안은 몇 페이지, 몇 장을 풀었고 100문제를 그동안 풀어왔었는데 하루에 3-4문제밖에 못 풀었다. 뭐 그 정도 퀄리티 있는 문제를 푸는 수준까지 오는 게 제일 올바르고요.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 저희 학원에서 고등 쪽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자이스토리나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다 보면 너무 별표가 많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숙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빨리빨리 치면서 다음 숙제량을 좀 채우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성취감도 떨어지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별로 학습의 시기들이 있는데 좀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첫째는 시간을 확보 둘째는 이제 거기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양측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때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70-80문제 뭐 100문제씩 푼다 매일매일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봤을 때 이 문제가 적어도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그냥 아주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정도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친구들한테 뭐 센수학을 정말로 예를 들자면 A단계 문제 같은 거 100개씩 풀어도 괜찮죠. 그런 건 처음에 연산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B 스텝이 들어갔을 때 센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B 스텝에 들어가면 걔네들한테 그게 심한 거예요. 산수만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B 스텝 정도 하다가 제가 센수학 기준으로 본 다음에 C 스텝이라던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보면 문항수도 어차피 많지도 않은데 장수가 많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 성취감을 못 느끼는데 진짜 이제 질적인 향상을 보내야 되는 시기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고민한다 공부 시간 확보 안에서 장수를 많이 넘기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사실 이제 B단계 문제 정도만 계속 풀었을 때 얻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몇십 개, 몇백 개의 B단계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조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3스텝이나 좀 어려운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집을 풀었을 때는 그 첨삭받을 수 있는 어떤 필요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내가 뭘 해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공부에서는 몇 쪽까지 풀어와? 그러면 다 풀어져 있으면 완성도 100%. 뭐 별표가 너무 많으면 뭐 좀 성취도 떨어지고 덜 하면 뭐 별표 몇 개 이런 건데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는 6개만 푼다 하더라도 뭐 블랙라벨을 보통 8개 정도 한 페이지에 있는 거죠.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센수학만 하더라도 C단계를 좀 무시할 수도 있긴 한데 중등 센수학하고 또 고등 센수학하고 약간 위상도 다르긴 하거든요. 중등,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등 센수학에서 C단계는
정말로 학교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는 보통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근데 거기 수준까지 올라왔고 예전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한 것들. 근데 고등의 센수학의 C단계는 다른 심화서의 심화 내용하고 조금 차별화된 형태가 좀 다른 심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는 동그라미가 많은 거 다 별표를 친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자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좀 풀어내는 그 식들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아이가 성취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풀었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내가 여기까지 생각해봤는데 이런 풀이 저런 풀이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A단계, B단계 문제를 풀기 싫어해요. 그냥 진짜 퀄리티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든 풀지 못하던 문제 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나서 그걸 가져와서 선생님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봐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베스트죠. 근데 아주 접근을 잘못한 것들도 있고 접근을 해서 해결했던 것들도 그런 친구들을 봐줘야 되는데 뭐 학생들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뭐 어떤 아이들은 도형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문제든지 여러 가지 도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도형 문제인데도 식으로 줄줄줄줄 적어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방향으로 갔을 때도 맞는데 또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걸 봐주면 그 아이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문제라던가 어려운 것들을 대했을 때 이 방법 말고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틀려보고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정말로 언제나 학교 시험을 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들도 있죠. 실제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도 사실 거의 문제은행이에요. 거기 안에서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지만 수능도 마찬가지고 거의 문제은행 형태로 어느 정도의 흘러가는 흐름이라든가 많은 문제를 다루면 일정 부분의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유형이라든가 언제나 그런 것들이 새롭게 하나씩 나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험들도 신유형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 푸는 방법만 접근했던 친구들은 그런 건 그냥 별표 풀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언제나 시험 문제나 이런 걸 적중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무당도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도구를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접근법, 저런 접근법.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자기 걸로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많은 잘못을 한 걸 첨삭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진도가 아니고 뭐야 학원 한번 갔는데 뭐 6문제 풀고 와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나 하고 왔는데 이제 개별식 수업이었거든요. 그 모 학원의 수업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개별식으로 서브 수업을 하는 건데 아이가 실력 정석 뭐 수원을 12단원을 너무 어려워한다고 거기를 좀 같이 풀고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20몇 문제인데 3시간 동안 17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1품 정도 되는 레벨이나 뭐 블랙라벨 이런 것들도 사실 푸는 걸로 하면 몇 장을 푸는 친구거든요. 개별식 수업을 하고 3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제가 지정하는 문제 난이도 있는 거나 아니면 고난도 문제만 여기서 풀이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정말 몇 장을 풀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뭐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그래도 뭐 실력 정성 아직도 이 동네에서는 뭐 난이도 있는 교재라고 하니까 연습 문제를 푸는데 17개 3시간 동안 17개를 순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17개를 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다 설명받고 싶은 게 아니라 몇 번을 풀었어요. 오늘 처음 푸는 걸 들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데 혹시 지금 원래 전 다른 교재로 심화를 하고 있는데 실력 정석 12단원 연습 문제만 좀 같이 풀면서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푸는 건 줄 알았죠. 어려워하는 거라고 해서 그 정석에 몇 번 체크가 돼 있어요. 자기가 몇 번 틀렸던 거 체크가 돼 있고 형광펜으로 이제 연습 문제들이 뭐뭐 틀렸는가 돼 있고 다시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래서 이거 쓰던 책이야? 처음 푸는 게 아니네. 여러 번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와서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줄까? 아니 1번부터 출발해서 자기가 틀렸던 걸 다시 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걸 풀어내고 싶은 건가 봐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풀이하는 걸 보고 중간중간 채점을 하고 잘못된 방향이나 이런 거 아니면 거기 안에서 분명 질문이 있긴 있었죠. 근데 맞췄던 것도 제가 채점을 하면서 답지를 보면 이 순전히 자기가 생각해서 맞춘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도 아니고 채점을 하면서 연습 문제에 있는 답을 본 그 채점의 형태도 아니고 근데 괜찮은 풀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걸러내지 못하는 조건만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답지 풀이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잡아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방정식으로 해서 뭐 판별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하지 못했던 어떤 것, 쓸데없는 해답이 아닌 또 다른 범위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제가 걸러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3시간에 17문제면 학원에서 뭐 하고 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 번 푼 거지만 내 손으로 이걸 완벽하게 다 맞추는 어떤 풀이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는 이제 개별식 수업을 할 때도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내는데 그 친구는 테스트 레벨을 계속 높이더라도 완성도가 높다는 게 보이고 지금은 뭐 수 1을 하고 있는 친구지만 공수 1이나 공수 2 부분도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를 주더라도 더 빠른 시간에 많은 고민을 하는 친구니까 더 빠른 시간에 정답률도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나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 풀이식도 아주 깔끔하게 접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 말고 이걸 좀 하고 싶어 하니까 이걸 좀 하게 도와주세요. 네, 절반 한 거죠, 절반. 다음에 또 들고 와서 또 한다는데 뭐 그래도 네, 많은 고민을 했던 친구란 게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 학원의 학생들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것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을 상위권이나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제 기본을 하고 응용까지 했으면 심화라는 단계에서는 장수나 이런 것보다는 이걸 좀 줄이고 근데 이게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숙제가 적어졌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장수만큼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별표를 빨리 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 번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공부를 했을 때는 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 하나가 어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얼마만큼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를 봤는데 모를 때 몇 분 정도 보고 넘어가야 되나요? 또 다른 학원에서 어떤 분이 뭐 봤을 때 2번 정도 풀어보고 2번 정도 읽었는데 접근이 안 되면 넘어가라. 이제 정말 효율적인 공부죠.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합격의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빨리 더 많은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의 풀이를 듣거나 해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소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최소의 고민 시간은 15분에서 20분.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고민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기준은 네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갔다? 그래서 모르고 별표를 쳤어.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풀고 떠나서 네가 걸어 다니다가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다 떠오르면 제대로 고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예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를 하고 지금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저도 많이 막히죠. 새로운 문제들이나 아니면 고등 문제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었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가부터 해서 해결 방법이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이란 건 저는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모의고사 하면 이제 난이도가 있다는 킬러 문제 형태들만 보고 그거 웬만한 거 풀어요. 근데 그게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해설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상황 자체도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지금도 어떤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제 스스로의 풀이 방법이라던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자리를 떠나서 밥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집을 갔을 때 걸어갈 때 이 모든 문제 상황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한두 달 만에 풀어낸 문제도 있거든요. 굳이 제가 할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는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풀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차를 타고 가다가 불현듯 몇 달 만에 떠오른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건 좀 이번 이 얘기는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만약에 몇 분을 고민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분의 고민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부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적어도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겠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이 떠올라야 된다. 그 정도 고민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이제는 요 친구들한테는 많은 양이 아니라 이게 줄여지고 근데 이 줄여진 시간을 충분히 고민하는 게 다음 단계의 발전이 된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같은 어떤 대화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공부 시간과 관련되면 너무 좀 막연한 얘기긴 한데 필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제 아이 상황에 따라서 공부 시간으로 주어져야 되는 친구가 맞아요. 있고 공부 분량으로 주어져야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초기 단계에서는 시간하고 양으로 해서 성취감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이제 이 때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을 하면서 즐거움이 아니라 보면 자주실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문제를 많이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만족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끝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몇 바퀴 돌린 친구들은 고등수학 쪽 몇 바퀴 돌렸으면 그걸 문제를 몇 개 더 풀어서 산수계산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한 단계로 점프하고 싶으면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도 성취감이 높아지려면 이제 주변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 풀이를 첨삭해 주면서 잘했네 좋은 생각을 했네 이런 칭찬들도 필요하고 이 친구들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고민해봤어요. 별표가 아니라 이 고민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기록을 남겨줘야지 이제 첨삭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칭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어머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던 것처럼 뭔가 양적으로 아니면 아이 실력이 좀 늘지 않는다 혹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잡고 양치기 해야 될 시기고 이 시기를 넘어서서 약간 질적인 향상 우리 아이가 좀 늘지 않는 것 같아. 상위권 문제, 뭐 킬러 문제, 좀 어려운 문제집을 좀 싫어한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공부를 함께 도와주고 있는 선생님들도 함께 노력을 하면 다음 단계로 양을 많이 푸는 것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